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입니다. 해운대구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최근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안전하게 축제를 운영해 체계적인 방역관리 시스템을 보여줬는데요. 오는 6월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의 부분 개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해운대구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홍순원 해운대구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맞이한 두 번째 여름인 만큼 아무래도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은 해수욕장 개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개장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는 2019년 7월부터 그 해수욕장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해수욕장 내에서 24시간 누구든지 입욕이 가능하도록 예. 그렇게 된 것이 현실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해수욕장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해운대 해수욕장과 송정 해수욕장 이 두 개의 안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잘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숙제거리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6월, 7월, 8월 석 달 동안에 해수욕철이라고 법정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내에 철저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은 예. 코로나19 이후에는 석 달을 법정 개장을 완전 개장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6월 한 달은 안전 개장이라고 해서 예. 7, 8월 이전 단계의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방역 문제라든지 그리고 안전 요원의 그 훈련 또 투입 직접적인 관리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네. 송정과 해운대의 경우에는 완전 개장은 하지 않고 송정은 한 150m 구간 또 해운대는 한 300m 구간 정도로 개장을 해서 우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개장이 우선이겠다 싶어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개장을 하기 이전에 우선 시범 개장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지난해에도 수백만 명의 피서객이 해수욕장을 찾은 걸로 나왔는데요.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컸었지만 다행히 해수욕장에서는 집단 감염 같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네. 올해는 지난해 한번 저희가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해나가서 개장을 해야 할 것 네. 같은데 어떻게 네. 준비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실은 한 689만 명이 6월, 7월, 8월 석 달 동안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한 명도 해수욕장을 방문한 분들 중에 코로나19로부터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 굉장히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예. 이 부분을 놓고 언론에서는 기적이라고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한 이 기적을 만들어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네. 또 6월 한 달은 임시 개장으로서 안전 7, 8월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단계라고 인식을 하고 7, 8월에는 완전 개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7, 8월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와 멀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군은 작년까지 없었던 드론을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드론을 해수욕장 상공에 띄워서 예. 드론으로부터 가령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분이라든지 또 그 우리 해수욕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동시에 물놀이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언제 사고가 발생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러한 안전을 관리하는데 드론 체계를 도입을 해서 드론도 구입을 하고 또 드론을 운영하는 전문 우리 담당 공무원도 한 사람 채용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네. 또 7, 8월에는 제일 위험 요소가 많은 것이 탈의장이라든지 샤워장의 문제거든요. 예. 이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탈의장과 샤워장, 탈의장도 무조건 요것만 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간격을 정해서 철저하게 인원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구의 의지고 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안 했던 것 중에
우리 해수욕장 관리 안전 요원들을 포함해서 관리인원이 한 4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이 400명 전체를 사전에 그 코로나19 사전 전수조사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관리하는 인원들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먼저 판단한 후에 투입을 할 것이고, 또 그리고 나서 그 안전 요원들 그리고 관리 직원들에게는 요즘 최근에 보니까 개발된 신제품들 중에 이 스티커를 손등에다가 붙이면 예. 온도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24시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에게 이 스티커를 부착을 시켜서 스스로 온도 변화에 의해서 내가 코로나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 대책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아무튼 뭐니 해도 해운대 해수욕장 하면 역사적으로 우리는 안전한 해수욕장이라는 게 소문나 있기 때문에 예. 코로나19도 아무런 문제 없다. 그걸 올해도 역시 예. 보여드리려고 안전 개장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보다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겨울 축제에서 봄 축제로 넘어온 비축제, 그리고 얼마 전에 진행됐던 모래 축제에는 많은 인파들이 몰렸었습니다. 축제를 여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방역 대비는 어떻게 했고 또 그에 따른 효과는 어땠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해운대 모래 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 취소가 됐었거든요. 예. 예, 그러한 이유로 군함로를 주변으로 한 우리 해수욕장 주변 상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예. 예, 그런 관점에서 올해는 어떻게 하면 상가도 보호하고 또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하게 이 모래 축제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 또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아시다시피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공식적으로 5일 동안 모래 축제 대신에 모래 전시회를 열기로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그렇게 열었습니다. 네. 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했던 것이 부산 시내에 있는 화훼 농가들이 예.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렇죠. 소식을 듣고 이 기회에 우리 해운대에서 화훼 농가도 한번 살려보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모래 전시회도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해서 모색한 것이 이 화훼 농가에 꽃을 주문을 해서 우리 해운대 광장인 군함로 전체에다가 꽃 단장을 했거든요. 플라워 카펫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현재도 굉장히 좋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예. 또 방문객들은 그동안에 코로나19로부터 이 깔아앉아 있는 정서와 마음들을 한 번 더 불러일으키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었고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모래 축제를 대신해서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그런 적정한 방역과 또 안전수칙을 궤도하고 단속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모래 축제 아직 끝은 안 났습니다만 현재까지 백사장 주변에 축제 모래 전시장 주변에 또 플라워 카펫 주변에서 발생되는 코로나19에 대한 문제점 아무것도 발생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예.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비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비축제로 인해서 위험 요소는 산재하지만 우리 해운대구와 또 우리 시민들 또 이웃 상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이유로 코로나19로부터는 완전히 안전한 그런 그 행사들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 이것이 뿌듯하고 또 감사한 그런 말씀 꼭 전해드립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 시장이라든지 군함로 일대 상가 쪽에서 예. 대표자들께서 심지어 자기들 자비까지 들어가면서 이 그 축제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예. 오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구청장으로서는 가슴이 먹먹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기분도 좋았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꼭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네. 좋은 결과가 나왔지 네네. 않나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축제 개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지역 경제를 살려야 했기 때문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축제를 개최하기 이전과 후를 비교해서 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래 축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이 되었던 이 모래 전시회 축제 대신에 모래 전시회로 바꿔서 이번에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모바일 위치 기반 시스템인 휴대전화를 들고 이 공간으로 들어와서 30분 이상 머물른 분에 한해서 카운트를 하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산정을 해보면 35만 명 이상이 5일 동안 들어오셨고 31일까지 모래 전시회와 플라워 카펫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추산할 때 100만 명 이상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그 모래 축제 기간에 5일 동안 내방했던 분들이 약 75만 명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전체를 한 달 기간 동안에 따져보면 200만 명 이상이 들어오셨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축제가 끝나고 나면 경제적 영향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영향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 결과에 의하면 820억 정도의 경제적 그 효과가 네. 있었다, 파급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전문가들로부터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따라서 올해도 100만 명 정도를 추산을 하면 2019년만큼은 좀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 코로나를 품어 안고 있는 또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2019년에 820억의 절반 이상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지역 축제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해운대 공원 동백숲 조성 사업이 6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해수욕장 주변에 볼거리를 마련해서 관광객들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이 됩니까? 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언론으로부터 좀 우리가 지탄을 받았던 게 동백섬에 동백나무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실제로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동백섬에 동백나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동백나무와 오랜 동안 함께 자라왔던 잡목들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서 동백이 밖으로 노출이 적게 된 이유로 그런 질타를 받았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동백나무가 노출이 잘 되게끔 잡목들을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했던 게 실제로 현재 동백섬 주변에는 아주 수령이 오래된 그런 고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부산은행에서 기부를 받고 또 우리 해운대구에 사시는 그런 지역 그 분들이 기부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기부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아주 수령이 오래된 그런 동백나무들을 우리가 식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예. 또 이번에도 그 허그라고 하는 주택보정기금에서 또 5억을 기증을 받아서 동백나무와 또 그 주변 숲을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백은 말 그대로 겨울철에 꽂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운대에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걸 고민하다가 그래서 어느 날 고성군과 우리 해운대구가 우호협력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고성군에 만화방초라고 하는
이 화원이 있습니다. 그 화원은 수국을 전문으로 해서 연구도 하고 재배도 하고 전시도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예, 그쪽 분들과 교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우리 해운대에 동백나무와 수국 그리고 소나무가 어우러지면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름을 가지고 있고 동백나무는 겨울철에 화려한 꽃을 피우니까 여름에 피울 수 있는 꽃만 있다고 하면 사시사철 우리는 푸르름과 꽃 속에서 해운대 백사장과 동백섬 해운대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우리는 수국을 약 6천 주를 심었습니다. 이번에 심었고 그게 조선비치 호텔 주변에 그 동백숲 있죠. 예. 동백공원이라고 그렇게 부르면 해운대 공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6천 주를 심었고 이게 또 참 감사한 게 지역 주민들께서 우리가 참여하겠다. 그렇게 해서 절반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국을 심고 또 절반은 기부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순수한 기부를 통해서 수국 화훼 밭을 꽃밭을 만드는 이런 계기가 됐으니까 이 또한 정말로 해운대 구민으로서 자랑스럽고 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운대 구민분들께 못다한 이야기가 많으실 텐데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그 3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많이 믿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덕분에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도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마스크가 우리는 그 백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백신이 나와 있고 우리 해운대구도 지지난달부터 75세 이상 어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분들은 2차에 들어가고 있고 또 1차에서 누락된 분들은 다시 1차가 들어가는 서로 이 병행 체제로 1, 2차 접종을 6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마무리를 75세 이상은 할 겁니다. 그리고 74세에서부터 60세까지는 6월 3일부터 대대적인 접종을 하는데 요거는 그 일반 병원에서 동네 병원에다가 우리가 약을 공급을 해서 동네 병원에 쉽게 찾아가시면 접종이 가능하도록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가 백신을 통해서 안전하게 우리 해운대구에 전파가 되고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 해운대구의 그동안에 어려웠던 이 균형 발전의 문제입니다. 균형 발전은 첫째 반여반송 또 재송동 이론은 거의 원도심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 원도심 중심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함께하고 또 진행이 잘 되고 있는 현 상황을 전문가와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이 서로 합심해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20년이 훨씬 지나고 있는 우리 좌동이죠. 옛날에는 신시가지라고 예.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린시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린시티를 중심으로 해서는 아주 핫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또 도시 재생을 우리는 엮어서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서가 서로 리모델링 사업과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서로 힘을 합치고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우리 해운대구에서 그동안에 미래 비전으로 우리가 늘상 말씀드려왔던 사람 중심의 미래 도시는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해운대구를 신뢰하시고 또 저에게도 힘을 조금 더 쏟아주시면 반드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행복한 도시로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